졸리 이야기. 난 졸리의 스토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졸리는 아름답고 아름다운 여왕이었으며, 그리고 그녀가 다스렸던 왕국은 티브스라 불리워졌습니다. 이것은 약간은 가공되어진 이야기지만 어떤 면에서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중 아주 많은 분들의 에너지들이 응집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내가 졸리 여왕의 스토리를 말씀드릴 때 여러분 자신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졸리는 아름다운 젊은 여왕으로서 티브스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티브스 나라는 육안이 볼 수 있는 모든 지역까지 그 이상을 넘어서 광활하게 뻗쳐 있는 큰 나라였습니다. 때때로 티브스에선 태양이 지지 않는다고 말해질 정도로 티브스는 아주 크고 광대한 나라였죠. 물론 여왕으로서 그녀는 역시 여왕이었던 어머니로부터 그 왕국을 물려받았으며, 그리고 어머니는 왕이었던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권좌를 물려받았었습니다. 이렇게 졸리는 대대로 왕족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성장하면서 그녀는 좀처럼 왕국의 성곽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으며, 티브스 나라를 넘어서 다른 곳으로 나가는 일도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어릴 때부터 통치자가 되는 훈련과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녀는 왕국의 법도와 규율을 이해하도록 훈련받았으며, 나중에 여왕이 되었을 때 그녀 앞으로 오게 될 사람들에게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재판관이 되는 법을 훈련받았습니다. 그녀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국을 물려받았으며, 그래서 사람들의 불평들을 들어주고 왕국 안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든 논쟁들과 분쟁 사건들을 들어보고 적절한 결정과 판단을 제시해 줄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매일매일 그녀 앞으로 사람들이 갖가지 일들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때때로 갓 결혼한 서로 싸우고 논쟁하는 신혼부부도 왔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차이를 해결할 수 없었기에 여왕 앞으로 데려와줬던 것입니다. 그녀는 양쪽의 에너지를 고려해보고 판정을 내리곤 했습니다. 때때로 땅에 관한 분쟁도 있었습니다. 땅 소유자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땅을 빼앗았다고, 땅 경계선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다고 불평하면서 여왕에게 왔습니다. 일들의 진상에 관한 별로 풍부한 알미 없었지만 그녀는 결정을 내려줘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문제들과 이슈들을 가지고 그녀에게 왔으며, 그녀의 거의 모든 날들은 그러한 일들에 대한 적절한 규정들과 결정을 전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통치를 위해서 내린 결정이나 지시는 그대로 준수되어져야만 하는 성질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할 수 있는 한 공정하게 일들을 처리했으며 또한 정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말이나 결정이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소송 사건들을 신중하고 균형 있게 처리해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에 묻혀 몇 년을 보내면서 그녀는 자신의 일에 아주 지루해지고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매일 밤 의문에 빠져들었지요. 이걸 다뤄가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문제들을 처리해가는 일에 대해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사람들, 갈등과 분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통치적 결정을 단지 전달해 주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어야만 되겠어. 사람들은 일들을 풀어가는 법을 배우지 않는단 말이야. 그들은 스스로 일을 처리해가는 법을 배우질 않아. 그들은 단지 최종적인 판결과 결정을 듣기 위해서 나한테 온단 말이지. 때때로 졸리 여왕은 혼자 이러저러한 회의적인 생각 속으로 빠져들곤 했습니다. 난 어쩔 땐 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려줬는지조차도 잘 모르겠네. 난 내 앞에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단편적인 몇 가지만 알고 있을 뿐인데 난 정말 그들을 몰라. 사람들에게 고소당한 사람들이 정말로 고소 내용대로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을까? 그들이 정말 고소한 사람들의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훔쳤을까? 그러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이잖아. 그녀는 일들에 대한 결정을 담은 통치령을 내려가면서 여왕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계속해 갔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 인내가 되지 않는 느낌이나 뭔가 안정되지 않은 느낌은 더욱 악화되고 심화되어 결국은 심각한 편두통 상태에 이르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녀가 심각한 편두통 상태에 있는 기간에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왕궁에서 진행되는 모든 분쟁 사건들에 대한 처리가 취소되었고, 그래서 혼란 속에 있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해법을 구하여 그녀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편두통을 느끼지 않을 땐 감기나 다른 어떤 질병 상태 속에 있었는데, 그곳은 자신이 하는 일에 행복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사건들에 대한 결정과 칙령들을 내리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그녀 자신에게 그러한 질병들을 주었던 거죠. 물론 이제 왕국의 일들은 더욱 악화되어 갔는데 그녀 이외에 다른 누군가가 그녀의 일을 대신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완전한 좌절감과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지내던 어느 날, 그녀는 경비원을 불러 숲속에 사는 나이 든 현자를 모셔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류의 모든 스토리들 속에 항상 숲속에서 살고 있는 나이 든 현자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그러한 얘기들을 들어 알고 있었기에 왕국 어딘가에 틀림없이 현자가 살고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경비원들이 그를 왕궁에 데려왔습니다. 그는 여왕의 면전에 불러들여졌고, 그래서 나이든 현자에게 말했습니다. 난 내가 하는 일에 깊은 좌절을 느끼고 있어요. 난 그 속에서 행복이나 기쁨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나를 가장 좌절스럽게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자신들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배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저 항상 살아온 같은 이슈들과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이 생기면 해결책을 구해 내 앞으로 옵니다. 난 그들의 일을 다뤄가면서 거기에 관련된 그들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비롯한 온갖 종류의 감정들에 거의 동조되어 버리는 것 같아요. 이제 난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여왕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난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난 그들의 문제들을 대신 해결해 주기보다는 그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길 원합니다. 난 통치하기보다는 가르치고 싶단 말이죠. 그러니 현자시여, 내가 뭘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현자가 자리에 앉아 깊게 호흡했습니다. 의례 그런 현자들은 그렇게 하죠. 그러고 말했습니다. 그러려면 당신은 여왕이라는 당신의 지위를 포기하셔야만 합니다.
당신은 아름답고 웅장한 이 나라로부터 멀리 떠나셔야만 합니다. 당신은 일반 평민으로 자신을 위장하고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당신은 아무도 당신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조그마한 마을로 떠나야만 할 것이며, 그래서 그렇게 하셨을 때 교사로서의 당신의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졸리 여왕은 이 모든 얘기들을 듣고 약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 중대한 변화를 의미했고, 그리고 자신이 정말 평민으로 위장해낼 수 있을지 잘 몰랐고, 그녀 자신이 살아왔던 이 아름다운 왕궁과 편하고 호사스러운 생활을 포기할 수 있을런지 잘 몰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별다른 변화 없이 매일 분쟁 사건들에 대한 칙령들을 내리며 나머지 30년, 40년, 50년을 기쁨도 느끼지 못한 채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삶에 관해 잠시 숙고해 보고는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현자가 말했습니다. 늘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길 기대하면서 살아가세요. 일들은 겉으로 그러해 보이는 것과는 다르니까요. 계속해서 열린 마음을 유지해 가시고 당신 자신의 균형과 안정감을 유지해 가세요. 여왕은 몇 주 뒤에 왕궁의 사람들에게 줄 장문의 글을 써놓고 자신은 홀로 어떤 외국을 방문하러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바다 건너 저편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왕궁 사람들에게 누구도 그녀 자신을 찾으려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문제나 이슈를 가진 사람들로서 중재나 해법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서 만날 수 있도록 왕궁 안의 다른 누군가를 그 역할자로 지명해 놓았지요. 그녀는 몇 가지 간단한 짐들만 챙겨 왕궁을 떠나왔습니다. 졸리는 일반 평민으로 위장한 채 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보통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진 시골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곳은 내가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게 될 곳이야. 여기서 난 정말로 나의 열정을 찾아내기 시작할 수 있을 거야. 그녀는 자신이 보통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지혜롭고 경이로운 일들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아주 흥분되었습니다. 그녀는 방 하나를 새 놓아준 가족과 함께 그 방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 가족은 별도의 돈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새 들어간 그 가족은 많은 문제들을 겪어가고 있었는데요. 재정적인 문제도 있었고 서로 간의 사이도 문제가 있었지요. 틈만 나면 다투곤 했습니다. 졸리는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내가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가 되겠군. 그래서 특별한 준비도 없이 곧바로 그들을 가르치려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사실상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으며 가르침에 관한 그 모든 것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가족의 가장인 아버지에게 가서 말하기 시작했지요. 당신이 이 모든 재정적 문제들을 겪어가고 있는 이유는 당신이 수입과 지출을 균형 있게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벌어들이는 수입 이상으로 돈을 쓰고 있지요. 당신은 일주일에 단지 며칠만 일할 뿐이기에 가족을 부양할 충분한 돈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 싸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족의 아버지인 밥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자신이 말에 만족스러운 듯 커다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밥이 졸리가 약간 겁먹을 정도로 테이블 위에 손을 꽝 소리를 내며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 재정 상황에 대해 당신이 뭘 안다는 거요? 당신 대체 누군데?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군. 난 당신이 내 상황을 직접 겪어보기 전까지 내 삶을 다뤄가는 방법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하지 말기를 바라며 지금 당장 이 방에서 떠났으면 좋겠군.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 가족에게 여러 문제들이 있다는 걸 말이죠. 그녀는 10대 소녀인 수잔이 가족들과 남자친구들 그리고 자신의 삶 속의 여러 이슈들을 겪어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는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아버지 밥보다는 수잔에게 교사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수잔과 함께 앉아 이렇게 말했죠. 수잔, 넌 이 남자아이와 문제가 있는데 그건 그가 너를 통제하려 들고 그가 네가 원하는 유형의 관심을 너에게 주지 않기 때문이거든. 그러니 네가 이러저러한 일들을 할 필요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며 수잔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수잔이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내 남자친구와 관련해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당신은 대체 누구세요? 당신은 심지어 결혼도 하지 않았잖아요. 당신은 전에 남자와 한 번도 사귀어 본 적도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와서 내 문제들을 해결해 주려 드시니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즉시 내 방에서 나가주세요. 그 집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가르치고자 애쓰고 실제로 그들에게 설교하려 들었던 수자는 그 집에 들어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길거리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기서 소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실제로 바라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사가 된다면 여러분은 자신들의 문제에 계속 매달려 있기를 선택한 그러한 사람들을 억지로 설득해낼 수 없다는 걸 아실 겁니다. 네, 졸리는 보통 말 안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녀는 그 마을의 레스토랑을 들르다가 몇 명의 친구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바바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랑스러운 젊은 레이디를 알게 되었고 여러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바라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이슈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졸리는 당연히 바바라를 위해 그녀를 돕고 싶었고 이슈들을 해결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새 친구 바바라를 납득시킬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바바라는 단지 계속해서 건강 문제들과 정서적 이슈들을 반복해가고 있을 뿐이었고 결혼하고 이혼하길 계속 반복해오고 있었습니다. 바바라는 언제나 자신의 아이들이 그 모든 어려움 속에 있는 상황을 반복해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졸리는 자신이 친구인 바바라를 도울 수 없었기 때문에 아주 낙심하다가 어느 날 그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졸리는 바바라에게 교사 역할을 하길 중단했던 것이죠. 이 체험을 통해서 이전의 경우처럼 졸리는 아주 소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어도 실제로 도움받기를 원치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걸 말이죠. 자신들이 겪어가는 문제와 고뇌가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인 양 문제투성의 삶 자체를 찬양해가며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해법을 바라지 않습니다. 때때로 그 사람들은 단지 자신들의 문제가 더 크고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더 특별하다는 걸 말하고 싶어 합니다. 이제 졸리는 이 가르친다는 일에 대해서 약간 마음이 산만하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어떤 젊은 남자를 만났는데 그는 졸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 또한 그를 가르친다는 의미에서 관심을 갖고 있었지요. 그녀는 이 시점에서 가르침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라도 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남자와 함께 밤을 보냈으며 대화하고 채팅하면서 여러 날들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를 만나고 떠날 때마다 그녀는 뭔가 기운이 소진되고 누수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피로를 느꼈고 마침내 다시 병에 걸릴 정도가 되었지요. 그녀는 어느 날 자신이 완전히 고갈되었다는 느낌 속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이제 당신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난 당신에게 더 이상 교사가 될 수 없어요. 졸리는 이 체험으로부터도 소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실제로 자신들이 변화되길 원치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들은 단지 여러분의 에너지를 취해가길 바랄 뿐입니다. 단지 그녀의 에너지를 훔치는 것이 그 남자가 졸리에게 행한 일의 본질인 것이죠. 자, 여기서 꽤 길어진 졸리 이야기를 훨씬 더 길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약간 더 이야기를 길게 해봅시다. 졸리는 마침내 보통 마을에서 가르치려는 일에 심한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그래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숲속에서 살아간다는 그 나이든 현자를 찾으러 떠났으며 머지않아 그를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현자 앞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난 교사가 되기 원했고 그에 대한 커다란 열정을 품었는데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풀려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변화되길 바라지 않네요.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계속 붙들고 가려 해요. 그들은 단지 나에게서 에너지를 취해가길 원할 뿐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얼마나 크고 특별한 것인지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싶지 실제로 그걸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것도 정말로 원치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내가 뭘 해야만 할까요? 난 어디로 가야 하죠? 그러자 숲속의 현자가 깊게 호흡했습니다. 현자들이 항상 그러하듯이 말이죠. 현자가 말했습니다. 졸리, 당신이 여기서 갖고 있는 문제의 일부는 내가 당신에게 주의 깊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 가운데 하나는 당신에겐 체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진실로 교사가 되게 할 체험에서 우러나온 알미 없습니다. 당신은 교사가 되고자 하는 열정을 지녔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이 겪어가는 문제들 속에서 살아보는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교사가 되기 위해 보통 마을과는 다른 또 다른 마을로 가셔야만 합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들이 겪어가고 있는 온갖 종류의 문제들과 이슈들을 직접 체험해 보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평범 마을이라고 이름 붙여진 곳으로
떠나셔야겠네요. 거기서 결혼도 해보시고 아이들도 가져보세요. 일반 사람들이 다니는 직장도 다녀보시고요. 그렇지만 당신 자신이 전에 여왕이었다는 사실은 잊어야만 합니다. 또한 자신이 교사가 되길 원했었다는 것도 잊어야만 해요. 당신은 그곳에 들어가 온갖 문제들과 이슈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체험해 보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기꺼이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는 당신이 가르치고 싶은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한 깊고도 진정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졸리는 자신이 떠나온 곳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왕국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왕국을 떠나면서 품었던 자신의 열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갈 곳도 없었기에 그녀는 현자의 조언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평범 마을에 갔고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갖게 되었죠. 머지않아 그녀는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왜 거기에 있는지를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녀는 다른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저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한때 그 웅장한 티브스 왕국의 여왕이었다는 사실도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이러한 상태가 아주 세월에 걸쳐 계속되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어느 날 그녀가 뭔가가 그녀를 덮쳤다고 느끼기 전까지 말이죠. 그녀는 내면에서 흔들리고 무너지는 듯한 뭔가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 속에 모든 것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기억해낼 수는 없었지만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깨어남을 겪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녀 자신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도 잊었고 왜 자신이 이 길고도 긴 여정을 떠났는지도 잊고 살아왔었지만 안에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있었기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아주 혼란스럽고 좌절스러운 느낌이 있었기에 어느 날 그녀는 숲속을 방랑하듯이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물론 나이든 현자를 만나게 되었죠. 그녀는 현자에게 말했습니다. 현자시여, 내 삶 속에 뭔가가 변하고 있는데 그게 도통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행복해하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난 아내였고 아이들의 엄마였고 좋은 직장도 있지만 그 어떤 것도 더 만족스럽지 않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난 당신이 나를 도울 수 있는 현자라는 말을 들었어요. 물론 그 현자는 여전히 여왕으로서의 존리를 기억하고 있었고 교사로서의 존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현자는 그녀에게 이야기를 자신이 어떻게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물론 그녀는 그 얘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여왕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너무도 과장된 말로 느껴졌으니까요. 그녀는 교사가 되기 위해 자신이 위대한 티브스 왕국의 여왕이라는 지위를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건 완전 미친 짓이니까요. 그녀는 자신이 심지어 평범 마을로 가서 그녀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보통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갔다는 사실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자가 말했지요. 당신은 사람들의 고뇌를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 왕국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시길 선택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얘기에 당황스러웠고 아주 화가 났습니다. 또 그녀는 두려움도 느꼈고 어지러운 현기증도 느꼈습니다. 그녀는 현자의 얘기가 너무도 당연했던 그녀의 현실을, 자신이 단지 보통 사람에 불과하다는 확고한 그녀의 현실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뭔가 불안하고 감을 잡을 수 없는 혼란을 느꼈습니다. 현자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당신이 나에게 요청했었답니다. 당신에게 말해주고 진정한 당신 자신을 상기시켜주고 당신이 일반 사람들처럼 살아보면서 그들이 겪어가고 있는 고뇌에 대한 공감대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당신 스스로 그러한 길을 선택했었다는 걸 당신에게 상기시켜주길 요청했었지요. 당신이 단지 설교자가 되려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단지 사람들에게 가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그 고뇌와 문제들을 체험해 가길 선택하셨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당신은 사람들이 겪어가고 있는 것을 진실로 느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교사로서 나설 가슴과 영혼과 공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나가서 당신이 원래 하시길 의도했었던 가르침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졸리는 모든 걸 기억해냈습니다. 여왕이었던 자신과 보통 마을에 가서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려 애썼던 것도 기억해냈지요. 그녀는 자신이 다음 평범 마을로 가서 이 깊은 수면 상태 속으로, 이러한 의식의 혼수 상태 속으로 들어서는 것도 기억해냈습니다. 그러한 의식의 혼수 상태를 통해서 자신의 과거를 잊고 다른 모든 이들처럼 살아보는 게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왕국과 그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로 봉사할 수 있기 위해서 자신이 의도적으로 이 장대한 여정을 시작했었다는 것도 기억해냈습니다. 그러한 기억 속에서 그녀는 깨어났으며 그리고는 현재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이 모든 여정 속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여기에 있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그건 정말 믿기지 않을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난 나가서 가르칠 수 있어요. 이제 난 영겁이 세월 동안 찾아왔었던 그러한 열정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녀는 그를 껴안고 말했습니다. 아, 그런데 당신의 이름을 묻는 걸 잠시 잊고 있었네요, 현자님. 그러자 그가 미소를 띄우며 터키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듯이 발을 들어 올리며 바지 밑에서 포도주와 담배를 꺼내면서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토비아스입니다. 자, 나는 아주 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물론 난 그걸 훨씬 더 긴 이야기로 만들 수도 있었지요. 그런데 내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모든 시간 동안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해왔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자신들이 천상의 가족들에게 지도자이자 통치자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그걸 균형 잡는데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천사적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의 왕실 지위를 기꺼이 포기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이 그들을 가르치는 걸 도울 수 있도록 그들이 여러분의 체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지위를 포기하셨다는 걸 이해하기 어려워했죠. 여러분은 자신을 세상의 보통 인간으로 밥이나 팻 또는 메리 등 평범한 일반인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천사적 고향을 떠나 여기 지구에 오셨다는 걸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의 삶에 공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교사가 되기 위해서 일부러 평범한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옷을 입고 그들처럼 행동하며 살아오셨던 겁니다. 성저메인은 여러분에게 말하면서 여러분을 자극시킬 몇 가지 버튼들을 눌렀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특별한 존재들이라고, 교사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실로 특별한 그룹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기에 우리는 여러분을 추동시킬 몇 가지 버튼들을 눌렀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식 속에, 지구의 일상 의식 속에 너무 깊숙이 빠져 지내오셨던 거죠. 하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상기시켜드리기 위해 여기에 와 있습니다. 나는 스토리에 등장하는 그 나이든 현자입니다. 난 여러분이 왜 떠났는지를, 왜 여러분 천사적 가족들을 떠나셨는지를 여러분에게 상기시켜드리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교사가 된다는 이 열정을 어떻게 실현시키려 했었는지를, 그리고 여러분이 과거에 몇 차례에 걸쳐서 그런 일에 걸려 넘어졌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여러분 내면에 사람들에 대한 공감과 지혜를 발달시켜 이제 여러분이 충분히 교사로서 나설 수 있도록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이 지구 및 인류 에너지 속에 완전히 함몰시켜 의식이 혼수 상태에 놓여 두었는지를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여기 지구에서 사람들에 대한 교사가 될 뿐만 아니라 고향의 에너지 속으로 다시 깨어나는 다른 여러 차원들 안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교사가 되실 겁니다. 당신들은 빛의 전파자가 되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당신들은 베일을 썼고 인간인 척하면서 들어왔습니다. 당신들은 살아있는 가장 위대한 천사들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기억할 겁니다. 집의 기억들을, 당신들의 진정한 목적의 기억들을, 그리고 당신들의 최고의 파동적 지위에 대한 기억들을 여기서 당신들이 기억하게 돕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여기서 그 생의 7번째 단계를 연습할 수 있다면 당신의 인생이 다시 태어날 것이고, 당신은 생활 속에서 더 적은 재앙과 더 많은 기쁨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새로운 행성 지구의 더 높은 파동 속에서 사는 것을 향해 힘찬 걸음을 걸을 겁니다. 당신들 각자가 그 걸음을 걸으세요. 당신 자신이 앞으로 나가게 허용하고 참된 당신 자신인 인간으로서의 천사가 되게 허용하세요. 그것이 당신이 하기 위해 여기 온 목적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미소가 창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속에서 선물을 찾으세요. 그들이 당신들의 귀향을 축하할 때 당신들은 웬 소동인가 하고 의아해할 겁니다. 당신들은 모든 흥분이 왜 있는지, 당신들이 한 일에 다른 누구보다 더 특별한 것이 있는지를 의아해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게임을 치렀습니다. 당신들은 베일을 쓰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릴 용기를 가졌습니다. 당신들은 자신들이 왕의 아들과 딸들인지를, 즉 자신들이 인간 형태 속에 있는 신인지를 기억하지 못한 채 여기 내려와서 벽에 부딪힐 용기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최대의 사랑으로 당신들을 존경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누구인가의 기억을 돕기 위해 우리의 날개를 펼치는 것이 우리들의 영예가 되었습니다. 신을 보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눈 속에 보고 있는 것이 우리들임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여러분이 여기서 하고 있는 일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희생해온 것과 여러분이 풀어 놓아준 것, 시간과 에너지와 헌신에 대해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새로운 이해로 가는 길을 여는데 돕고 있습니다. 드러날 새로운 에너지를 위해서 그 길을 적절하게 열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가벼이 여기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단지 약간의 의도와 노력으로 그것을 이해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매우 확실한 결과들, 매우 다이나믹한 결과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3가지 기본 레슨을 했죠.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 왜냐면 여러분이 현재 당신의 모습을 선택했으니까요. 여러분의 인간적 자아를 받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신성한 순간 속에 살라는 것.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해보셔야 하는 것들입니다. 친애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여기에 있는 스승들과 이것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보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헤아리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전적이고 어렵게 만드는 매우 많은 이원성의 요소들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은 여기까지 오는 걸 해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이 지점까지 이르는 것을 해냈습니다. 여러분이 이 생으로 여러분의 여행을 시작할 때, 소위 계획된 기간이란 걸 시작할 때,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던 서클을 여러분이 떠나 이 삶을 시작하기 위하여 지구로 올 때, 이 생의 모든 생들 중 가장 도전적이 될 것임을 알았기에 우리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그것은 레슨과 경험이라는 면에서 볼 때 도전적일 뿐 아니라 그것은 매우 빠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은 매우 빨리 변합니다. 앞으로 많은 것들이 매우 빨리 변할 겁니다. 종종 보조를 맞추기가 어려울 겁니다. 신성을 여러분에게 주거나 신성을 발현시키는 것은 천사들이 아닙니다. 신성한 불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각자의 씨앗입니다. 그것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도와 여러분의 신성을 통합할 수 있도록 이런 간단한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에너지 속에서 어떻게 창조주가 될 수 있는가를, 어떻게 길을 준비할 것인지를, 다른 이들이 오면 그들도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형판을 창조하는 법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도록 이 레슨들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러분을 스승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다른 이들에게 이것을 전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그들이 느끼는 것과 똑같은 감정이입이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것을 통과해 걸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은 계속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해오신 일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생애 속으로 들어오면서 자신이 여기 지구에 들어온 이유를 잊어버리게 될 것임을, 그래서 길고도 외로운 나날들을 겪어가게 될 것임을 미리 알고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독특하다고 느낄 것임을, 또 어떤 경우엔 심지어 가족 성원들과도 다르게 느낄 것임을, 그래서 외롭다고 느끼게 될 것임을 미리 다 알고 들어오셨는데,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도 매우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구에 아주 독특한 영적인 봉사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렇더라도 그러한 봉사는 여러분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그런 것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충만한 기쁨을 가져다 줄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인류 전체에 대한 사랑 속에서, 모든 천사적 세계들에 대한 사랑 속에서, 가슴과 영혼의 소망 속에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희생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생애는 단지 또 다른 인간 생애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은 최절정의 생애입니다. 이번은 삶의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통합시켜내는 생애입니다. 이번은 여러분이 새 에너지 속으로 들어가는 생애입니다. 이번 생애는 여러분의 그 모든 해묵은 장벽들을 넘어 나아가는 생애입니다. 이것이 특히 여러분의 이번 생이 고달픈 이유입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아틀란티스 시절부터 시작되어서 그리스도 시절 때 다시 한번 싹이 텄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 새 에너지애로 나왔으며, 그리고 우리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협곡에 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건너셨으며, 일부는 현재 건너는 중에 있으며, 또 일부는 망설이면서 여전히 협곡의 이편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디어는 이제 에너지와 초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는 지구 현실 속으로 구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샴브란 메시지입니다.